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거쳐 총괄 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병건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원이 켜져 있고 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병건 보건소장님께서는 개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보건소 부소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우측부터 정은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선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명성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최명진 감염병 대응계장입니다. 고무한 의학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우측부터 김범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지영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배홍준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박귀일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병걸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희 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용구 보건소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기본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시책 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2과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총 109명으로 공무원 정원 47명에 현원 54명, 정원외 직원 55명입니다. 예산은 일반 회계로 세출 약 128억 원, 세입 약 87억 원이며 대부분 국 12 보조금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총 2개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페이지 제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원실 및 진료실을 통해 국민에게 기초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주차장 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하였으며 어방축제 등 40여 건의 축제 행사에 응급의료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취약지 99개소에 대한 순회 방역 및 법정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등의 손씻기 체험 교육으로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컨설팅 및 감염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을 지정 관리하여 감염병 제로화 인프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감염병위기 대응교실을 10회 운영하여 73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국가예방접종,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명절 연휴 비상진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의료기관 재난 대비 시설 점검 및 화재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 취급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의 지도 및 점검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금주를 촉진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과 절주교육 실시 결과 38개소에서 총 4,924명에 대한 참여하였으며 금연 클리닉은 2281회의 대면 상담을 실시하여 181명이 금연 성공을 하였습니다. 건강걷기 앱 챌린지에 3,844명이 참여하였으며 체력 측정 및 상담, 현장 방문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말건강센터 5개소를 상시 운영하여 총 7,985회의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치매 없고 마음이 건강한 수용을 조성하고자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매 예방 교실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료관리를 추진하고 정신건강상담과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과 자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개입 및 사례관리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5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자원과 협력을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실 및 진료실 공공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축제 및 행사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사 안전유해 위험 요인 개선으로 주민이 안전하게 보건소를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 99개소에 대한 순회방역 모기 유충 서식지표 조사 및 구제를 실시하고 원클릭 방역정보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방역정보를 쉽게 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교육, 캠페인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면담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민간 자원과 협력하여 어린이, 어르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등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명절과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무더위나 한파 등 재난 취약 시기에는 의료기관 안전점검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하여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진단용 방사선 장치와 특수의료 장비 등록 관리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금연 금주 캠페인과 생애주기별 교육 이동 야간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 흡연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걷기 챌린지와 워크온 앱을 통해 국민들이 활달히 신체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 파견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으로 치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응급 개입과 자살 유가족 지원,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등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방역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모기 방역이나 감염병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클릭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 누리집에 메뉴와 바로가기를 추가하고 모기 방역 요청 및 최신 감염병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맨발로 비치코밍은 광안리 해변 인근 지역 특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맨발 걷기 체험과 환경보호 활동을 결합한 행사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여 에코수영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영구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백일의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이고요. 해당 감염병이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해가지고 사실상 5만 명이 지금 일주일 전 기준으로 5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트윈데믹이라는 현상이다. 그렇게까지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보건행정과장 정원연입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업무하는 중에도 백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부서에 뭐 질의나 뭐 이제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증가한 건 맞습니까?
100일에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한 거는 아니고요. 네네. 100일의 발생 건수는 사실 많이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100일에 저희가 지금 수영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15조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100일에 관련해서 국가 예방접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가 예방접종이 지금 이제 임산부에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임신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지원 대상자도 있습니다. 뭐 장애, 다문화 가정 아니면은 셋째아를 기준으로 하는 다자녀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외에 가능한 예외 지원이 보건소장 및 협회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8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660만 원이고요. 지금 사실상 100일의 백신이 이제 2가항원이 된 디텍부터는 굉장히 유효한 백신이라고 사료되고 있고 또 해당 100일의 감염력은 독감의 10배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는 구청에서 15조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금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 예방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 빈도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검토는 해볼 만하다고는 생각은 되어집니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거 뭐 했을까 찾아보면은 빈대 사업 있잖아요. 빈대는 뭐 이거보다 훨씬 사실상 저희가 그 피해 현황이나 그게 작았는데도 굉장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100일에 대해서는 올해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조금 저희가 뭐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저희 구 보건소에서 필요성을 조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저출생 지원은 충분히 뭐 저출생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난임 같은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출생 이후에 영유아가 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100일애가 지금 언급되고 있고 보육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보육 정책에는 저는 여기에 굳이 이게 소득이 들어가야 되나 싶습니다. 소득 기준이 들어가야 되나도 싶고 뭐 빈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빈대 지원할 때 소득 기준 두고 지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출산은 강요하면서 강요랑 조심하고 출산 장려는 하면서 보육에 대한 거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제가 사실 향후 한 번 더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긴 한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또 먼저 검토하고 계셔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발생 빈도나 아니면은 다른 타 시도에 지원되는 그런 현황 같은 거 자료 확인해보고 의원님하고 차후에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건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4년도에 주요 경상 사업의 하나였던 독거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구비 100% 사업이고 4,100만 원인데 이번 올해는 24년도는 밀락동에 계신 독거노인의 우울자살 전수조사 및 사례관리 실시입니다. 자, 요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사례가 관리되고 있는지도 조금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추가로 이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개별 질의 때 사실은 제가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한 부서에서 실시되는 사업이면 어떻게 대충 진행되고 있다는 자료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례 정도는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이고 다음에는 또 이제 예결산도 준비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조금 더 부서의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추후에는 좀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잘 모르지만 보건소의 업무는 크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과 예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 또 건강증진과는 미래에도 불확실한 건강에 대해서 또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의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또 마비가 됐다가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커져서 오늘 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잘해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사실은 매년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사업들 중에 하나가 금년 사업인데요. 금년 사업은 제가 타구를 비교해봐도 사실 크게 성공률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장님 3년치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6개월 금년 성공률이 39.3%입니다. 네, 6개월로 잡는 건 국가 지침인 건가요? 성공 금년율로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치를 보면 통계학적으로 지금 40%를 웃도는 수치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신청자 수는 그에 비해서 400명, 22년도가 약 470명, 23년도엔 좀 크게 늘어서 600명, 그리고 24년도 현재까지는 또 500명인데 아마 마무리될 때는 약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 이 수치 자체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금년에 대한 이제 요구,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금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는 단계까지가 좀 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정된 사업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혹시 저희 수영구만의 사업으로 지금 금년을 따로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하고 그런 있는 거는 거라든지. 지금 없습니다. 예. 네. 금년이라는 게 모두의 말씀에도 드렸지만 어떠한 지자체에도 사실은 6개월의 금년 성공률이 높은 성과를 띠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들만을 조성으로 하고 그 내용이 금년을 단속하거나 금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계장님이랑 잠시 얘기를 나눴었지만 이 금년을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과 실패했던 부분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가장 큰 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성공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또 실패한 사례들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저희 수영구만의 금년 사업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민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번에 각 구군별로 실적을 하니까 조금 수영구가 금년 성공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우리 부산에서도 성공률이 높은 그런 구군이 있을 건데 그런 구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그런 어떤 성공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뭐 성공률로만을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금년 말고 뭐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에 있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이제 보면 다 대부분 이제 센터에 오거나 찾아가는 사업들을 많이는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정말 수용 구민들의 예측 불허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건강을 염려해서 우리가 구 자체적인 시책 사업, 아까 김태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많이 또 개발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8쪽에 보면 2024년도 신규 사업 추진 현황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죠.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좀 그렇게 어떤 정신적으로 조금 상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자기가 선정을 해서 그 기간에서 이제 상담을 받는데 최대 한 8회까지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 사업이어서 예.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바우처를 줘서 예. 상담을 받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수용구에 제공기관이 7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7개소를 선정하셨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요 지정하는 기준이 그 시설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 기준, 그 다음에 뭐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력 기준입니다. 인력 기준에서 요게 이제 자격이 중요한데 요게 이제 1급 유형 자격이 있고 이제 2급 유형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그러니까 자격 1급, 2급이라는 건 상담 자격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렇게 따라서 이제 요게 서비스를 받는 그런 비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급 그 시설을 이용하느냐, 또 2급 시설을 이용하느냐 따라 가지고 조금 서비스 사용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1급 서비스, 2급 서비스라는 거는 1급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상담인이 이제 상담을 해주는 게 1급 시설이고, 예. 그다음에 2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2급 예. 시설이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7개 중에서 지금 현재 5개는 1, 2급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2급만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1급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총 7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1급 상담 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이 7개 제공기관 7개소에 다 이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1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총 6군데입니다. 1급만 가지고 있는 데는. 예. 사실 상담 전문가 1급이 굉장히 따기 힘든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석사를 마쳐야 되고 대부분이 다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상담 경험이 1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1급 상담 심리 전문가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자격증을 가지기 힘든데 우리 수용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약간은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오히려 내담자에게, 즉 찾아가신 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가 또 더 안 좋은 이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7개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이분들 자격을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이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수영구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영구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 구균 등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 추진,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시범사업 추진, 명절 연휴 비상진료기관 운영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나눔터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건강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행복도시를 목표로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18만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자체적인 사업 개발과 시책 사업 활성화가 미흡했던 점 등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시정과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보향 남천 1동장을 비롯한 각동 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동행정복지센터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순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거쳐 총괄 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증인 선서는 남천 1동장 선창에 따라 동직제 순으로 엄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동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남천 1동장 유보향
사무장 김종덕, 비락공장 박태원. 다음은 남천 1동부터 차례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양 남천 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천 1동장 유보향입니다. 연일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남천 1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영 행정사무장입니다. 차상명 복지사무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천 1동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는 기본 현황이며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2024년 주요 성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25년 남천 1동은 주민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남치 마을 구현을 목표로 함께하는 주민자치 구현, 함께 만드는 주민주도 마을복지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을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진단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내실화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대상자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민간협력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만드는 주민주도 마을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단체별 상습 불결지 환경 장비와 동장 환경 순찰을 연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주민이 편안한 마을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남천 1동 11가지 시책사업 중 대표적인 시책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 대상 양수기 및 수중펌프 사용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마, 태풍, 국지성 호우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남천 1동 상습 침수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수기 및 수중펌프 작동 원리와 사용법을 교육하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천 1동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미란 남천 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 2동장 유미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 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장은 장기 병가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고 김경희 복지사무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남천 2동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시책 사업 순입니다. 먼저 1, 2페이지 기본 현황과 3에서 5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는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5년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꾸는 바다누리 마을 동정 목표 아래 6가지 역점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동밴드 등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구정을 빠르게 전달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을 위한 위험제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 강좌를 신설하고 수강생들이 작품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통으로 하나 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ESG3S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사 입구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장 주제로 매월 친절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이프, 안전하고 예술적이고 새롭고 신나는 바다누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소공원 계절별 화단을 조성하고 매월 관내 상습 불결지 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자생단체원과 정기적으로 청결 활동을 실시하고 상가 지역을 집중 환경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한 마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 대상자 발굴, 복지 위기 가구 테마별 전수조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통해 보건복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복지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고 작은 나눔,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한 희망 나눔을 추진하고 민간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 공동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동은 총 7개의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현관문 문패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 신고 시 출산 축하 용품으로 아이가 자고 있어요 문구가 적힌 문패를 지원하여 자고 있는 아이가 현관 벨소리에 깨거나 놀라는 것을 방지하는 등 가정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개당 2,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남천 이동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두리 수영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동장 강두리입니다. 먼저 수영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환 행정사무장입니다. 안순남 복지사무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제3회 수영성 마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4년 신규 복지 시책으로 힐링 노래 교실과 부모님 안부 직접 확인하여 드립니다. 사업 및 1인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원회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 행정 서비스 제공,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 등 주민 감동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종합 관찰, 주민 불편 신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적극적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등 주민 참여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장애인 등
욕구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립가구 발굴 체계 확립 등 찾아가는 복지를 추진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민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재해 재난 없는 도시 환경 및 사계절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365일 안심하고 쾌적한 곰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5년에 중점 추진하여야 할 시책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행정지원과 동사 건립 계획에 따라 설계 공모 중이고 2025년 하반기 임시동사로 이전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 준공 개소 예정입니다. 내년도 임시동사 이전 등에 철저한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동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망미일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밀동장 정명숙입니다. 먼저 망밀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형진 행정사무장입니다. 김영주 복지사무장은 동중요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망밀동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주요 시책 사업 순위 되겠으며 1, 2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2024년 한 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복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다함께 행복한 주민자치의 운영, 주민만족 행복민원 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깨끗한 주민 친화마을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세심한 복지 행정을 실현하고자 촘촘한 돌봄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나눔 문화 확산 및 민간 복지 지원 발굴을 통한 이웃돕기 강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행복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망밀동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중심 주민자치 실현, 주민만족 행복민원 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깨끗한 주민 친화마을 조성, 두루 살피며 함께 돌보는 행복한 복지마을 등 4대 역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중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의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하여 보다 많은 주민과 소통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자치교육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욕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 행복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사 노후 성관계 교체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직원 교육 강화로 친절 3S를 적극 실천하여 고품격 민원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민 친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법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선제적 방제 태세를 확립하고 우리 동네 골목 방역단을 운영하여 상습 불결지 노후시설 무 수시점검, 테마가 있는 꽃길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민 친화 마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루 살피며 함께 돌보는 행복한 복지마을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행복 나눔 운동 전개를 통한 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시책 중 주요 시책 3가지를 선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내일이 더 기대된다 망밀동 소식지 제작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시설 건립과 사업의 진행 상황을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하여 지역 발전 상황을 홍보하고 밴드, SNS 등을 통해 주민과 공유하며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배산마을 꼼지락 교실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홀로 어르신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주름진 내 손의 보물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손톱 정리, 네일 아트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속 삶의 활력을 정진하고 정서적 안정감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시책들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망밀동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윤희 망미 이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 이동장 윤윤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사무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진 행정사무장입니다. 다음 신정원 복지사무장입니다. 지금부터 망미 이동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 기본 현황과 3, 4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는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5년 업무 계획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망미 이동을 만들기 위한 우리 동의 주요 추진 과제는 4가지로 먼저 6페이지 소통하고 함께하는 주민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해 구락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실현, 주민 맞춤형 적극 행정 서비스 제공, 에코 수역 및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함께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구락마을 조성을 위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 수립,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 환경 조성, 재난재해 대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복지위기 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체계적 보호관리, 보건복지 기능 강화, 통합 돌봄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구락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주민 네트워크 기능 강화, 지역의 우수한 자원 활용으로 편리하고 풍요로운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5년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에코 체험하고 산림장만하고 시책을 통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링 체험을 실시하여 에코 수용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구락마을 청정 플로깅 운영을 통해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등기 발송,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인화 서비스, 출생신고 축하기념 모리 캐릭터 파일 교부, 민원실 지팡이 거치대 설치 등으로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을 위한 에어컨 청소 지원, 정리정돈 활동가 양성 교육,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이제는 근테크, 정기후원자 격려사업, 구락 아너스 클럽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망미 이동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묘경 광안일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안일동장 김묘경입니다. 우선 광안일동 사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수진 행정사무장입니다. 허소희 복지사무장입니다. 광안일동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동정은 나눔과 행복이 가득한 음지마을 조성을 기본 목표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성숙한 마을 공동체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친화 마을 조성과 행복 드림 찾아가는 복지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원 자체 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위원 역량 강화와 소통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활 속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소식지 및 SNS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동사 유휴 공간을 적극 개방하여 주민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친화 마을 조성을 위하여 상습 불결지에 대한 주민 전담제를 확대 추진하고 봉사단체의 환경 정비를 정례화하여 주민 참여형 환경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수방 장비 및 재난 위험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안전 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나눔의 가치를 더하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동특화 사업인 엄지마을 희망상자와 내 마음의 정원 하나 사업 등을 추진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사회적 고립가구 생활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총 11건의 시책 중 주요 시책 1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시책은 10페이지 엄지마을 열린 민원창구 오픈 카카오톡 개설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오픈 카카오톡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마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동민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통로 구축을 통해 민원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주민 참여 채널 개설을 통한 적극적인 동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시책들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안일동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호 광안이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한이 동장 오스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사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선 행정사무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백은남 사무장님, 복지사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강한이동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4년도 추진 실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어방골을 기본 목표로 하였고 7페이지 세부 실천 계획으로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어방골 별별 한마당 축제 및 마을 의제 발굴 등으로 주민참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주도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특화 사업 및 홀로 어르신 명절 차례상 차림 등을 통해 단체 간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독점 수강 방지 및 프로그램 평가 수요제를 확행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어방골 갤러리를 조성하고 발표회 및 전시회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쾌적한 마을을 위하여 골목별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사례 데이터 및 행동 매뉴얼을 구축하고 통장과 함께 동네 한바퀴 및 야간 명예동장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이웃과 서로 보듬어 사는 따뜻한 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하여 통합 맞춤형 방문 3단과
지하계층 매월 안부 확인 및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촘촘한 돌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등 복지 소외 없는 마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로운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시책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의 프로그램 전시를 위한 어방골 갤러리 조성, 관내 환경 재난 등 데이터 구축으로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출동 심부름 서비스 운영, 장기 후원업소 수채화 어방골 갤러리 정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 삼동장 양건수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무장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수희 행정사무장, 그다음 조숙희 복지사무장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강원 삼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1, 4페이지 기본 현황하고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세미마을을 목표로 다음 세 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이 함께 머물고 싶은 세미마을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교육과 워크숍 실시, 주민자치 홈페이지 활용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기반 구축,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개최,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통장 및 각 단체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 생활의 불만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각 봉사단체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마을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평화로운 세미마을입니다. 늘 청결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공안지, 상습 불결지와 공공시설물 상시 점검 정비하고 계절별 초화 식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대비 예찰과 방문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실전과 같은 민방위 훈련을 통해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함께하는 복지 세미마을 굿 파트너입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험 가구 안부콜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독사 관리 체계를 만들어 다각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우리 동은 내년도에 한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 시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삼동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사진 촬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사진 지참자에 따른 재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삼동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광안 사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안사동장 김종덕입니다. 먼저 우리 강안사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행정사무장입니다. 문성아 복지사무장입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강안사동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과 시책 사업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5년 우리 동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의 구정목표 아래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호암골 강화사동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하는 주민자치, 가치 있는 호암마을 조성,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행복 가득 마을 조성 및 누구나 찾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암골 만들기라는 3대 중점 추진 방향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치하는 주민자치, 가치 있는 호암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의제를 발굴을 통하여 소통하며 발전하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밴드 단체별 SNS를 통한 정부 제공으로 주민과 함께 나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행복 가득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홀로 어르신 생신상 지원, 저소득 아동 지원 등 주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희망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가구 생활안전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행복 나누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여 촘촘하고 꼼꼼하게 저소득 생활안전 지원 전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누구나 찾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암골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통장, 동네 순찰 도구제,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야간 주민 자율 방범대 운영, 방범 취합지 조사 및 민간 합동 방범 활동 등을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호암골 벽화 특화 거리 조성 등 아름답고 특색 있는 호암골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동은 2025년도에 총 9개 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 서비스 제도 안내 SNS 카드 뉴스 제작 배포 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정부 유사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민원 문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대응을 강화하고 변경되는 민원 서비스 제도 및 주민등록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전파하여 민원 서비스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강화소동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원 밀락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락동장 박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밀락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성훈 행정사무장입니다. 김원정 복지사무장입니다. 25년도 밀락동 주요 업무 계획을 기본 현황, 24년도 주요 성과, 25년도 업무 계획,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의 연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현황으로 세대수는 13,281세대, 인구는 남녀 합쳐 27,455명이며 35개통 211개 반으로 공무원은 5급 1명을 포함하여 17명입니다. 자생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하여 12개 단체, 회원수는 257명입니다. 복지 대상은 수급자 세대수 1014세대 1292명이며 장애인은 1141명입니다. 주요 기관 현황 및 기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밀락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3억 4,501만 2천원과 행정 운영경비 1억 239만 9천원, 총 4억 4,741만 1천원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민요장구를 포함하여 총 12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지역 특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103마을 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행정실현. 2. 쾌적하고 안전한 103마을 조성. 3.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조성. 4. 친절하고 신속한 주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행정 실현을 위해 자치위원회의 우수기관 벤치마킹, 작품 전시회 참가 등 전문성을 겸비한 주민자치위원회 육성과 103마을 한마음 축제,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카카오톡, 103마을 밴드 활용을 통한 우수 사례 홍보, 103마을 소식지 등을 통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103마을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 저소득 주민 맞춤형 복지 지원, 장학생 선발, 방역활동,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 공동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풍수에 대비 수방장비 점검, 재난 대비 생활 민방위 교육, 자생단체별 방역활동 추진과 가로변 하단 가꾸기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103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동장 1일 순찰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파악 및 조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103마을 밴드를 이용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주민 주도의 103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복지 가구 발굴 강화와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마을지기 사무소, 마을건강센터 서비스 협력 강화 등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중심의 주민참여 특화사업 발굴 추진, 103마을 다 함께 희망찾기 나눔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SNS를 통한 정보 전달과 마을건강센터, 마을지기 사무소, 밀락 작은도서관 등을 통한 보건, 복지, 고용, 문화를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과 방문 민원 편의시설 제공,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주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 총 7건 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다자녀 가구 총량제 봉투 지원 다둥이 가족을 응원해입니다. 둘째 이상 출산 가구 자녀 출생을 축하하고 신생아 육아 시 많이 필요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출산 기간은 연중이며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 이상 출산 가구이며 예산은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기금 234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리터 봉투 20장, 셋째 자녀 이상은 30장입니다. 추진 인력으로는 찾아가는 복지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복지통장입니다. 참고로 24년도 밀락동 둘째 출산 가구는 56세대이며 셋째 자녀 출산은 11세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밀락동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시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래 남천 1동부터 직제순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동 10개 동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선도동인 남천 1동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받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모든 동장님들 사실은 가장 주민들과 일선에서 민원도 응대하시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사실은 전체 이제 동장님께 조금 당부 말씀이 있는데 선임 동이라서 이제 남천 1동 동장님께 대신해서 말씀드림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동장님들께 부탁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니까 각 동마다 다 합산을 하니까 한 116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년 이상 강사님이 근속하신 경우가 31개 강좌가 됩니다. 그런데 이 5년 이상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거의 8, 9년에서 최장은 사실 19년에서 22년까지도 하신 강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강사님들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을 하는 그런 체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떠한 과정은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연수가 또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각 동마다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조금 기준을 정해서 한 강사님이 그 이상을 하셨으면 조금 그 강사님에 대한 클래스에는 공개 모집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그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서 동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강사님들 또한 또 환기도 한번 시키는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새로운 강사의 진입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주민자치회 발표회를 저희가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가 의원이 된 지도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한 3번의 프로그램을 겪으면서 사실 동별로 겹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관람을 하시는 저희 구민들한테도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은 제6조에 인근 동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 선정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 2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조하셔서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조금 겹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조금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동중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강좌로 개설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개설 방안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강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5년 이상 강사하신 강사님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강사료를 보면서 이분들도 참 대단하시다. 사실은 한 프로그램당 한 강좌당 3만 원의 이제 강사료인데 강사료 명목도 자원봉사 강사료입니다. 근데 이 금액으로는 사실은 교통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분들에게 열정페이를 원하는 것은 조금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타구의 예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는 3만 원 기준인데 그래도 타구는 거의다가 3만 5천 원 그 이상 조금 더 특별한 구들은 조금 원거리에 있는 구들은 보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도 강사료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고 기준에 따라서 조금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사료에 있어서도 조금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듣는 수강생들도 강사님들한테 요청을 더 할 수도 있고 요구사항들을 동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강의를 듣고 우리 구민들은 또 양질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천일동장 유보향입니다. 김태성 간사님이 건의하신 3가지 안건에 관해서 10개의 동의 동장님과 같이 의논하고 또 연관이 있는 행정지원과와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행정과 복지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기 동장님들과 사무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략하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그냥 간략하게 당부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개 동의 동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서식의 일률성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마다 내용도 다르고 동마다 서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받기에는. 그래서 첫 번째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부 동은 통장에 대해서 좀 명문화를 해서 최초 임명 일자부터 해서 이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이제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넣어서 담은 동도 있었고요. 또 어떠한 동은 그냥 통장님의 이름과 성함과 그냥 그러니까 임명 일자만 넣은 동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2년의 임기를 두고 재위촉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이분들이 최초에 언제부터 이 주민자치위원회로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0개 동에서 함께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김태성 의원님이 질의 이제 당부 주신 대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운영 일시에 대한 부분과 장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디폴트 값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원수라든지 그다음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이 회원들이 어떻게 신규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재수강인지에 대한 내용은 동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지표를 봐야지만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김태성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5년, 10년, 20년 된 프로그램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옆에 신규 프로그램인 것인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뭐 11년부터 아니면 2020년부터 시작한 건지에 대한 내용도 좀 전반적으로 넣어주시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해서 잘 운영되는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조금 더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주민들이나 동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의 서식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천일동장 유보향입니다. 조선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서식은 여기 의회사무과에서 서식을 보낼 때 자율서식으로 보내다 보니 통일성이 없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의회사무과에 전달을 해서 내년에 그 서식을 보내실 때 공통된 서식으로 보내면 맨 처음에 그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 맨 처음에 보면 보도자료라든지 이때 기초서식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 서식이나 이런 거는 공통된 서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게 작성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서식에 대해서는 알았고 그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태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사실 10개 동에 모두 똑같이 이게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사실 오시는 분들은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저렴한 돈으로 이용하기 가까운 데 오시는 분이다 보니 그리고 아까 김태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강사님이 이제 그만두시라고 요청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잘 지내다 보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원데이 클래스도 저희도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율방역단 사업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장을 중심으로 자율방역단을 꾸려서 각 동에 방역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12-50, 9B-50 매칭으로 해서 각 동에 195만 원의 사업비가 내려갑니다. 그럼 이 195만 원의 사업비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그 다음에 여기 방역에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 이건 보통 간식이라든지 식사비로 쓸 수 있는데 20%, 즉 39만 원까지는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근데 10개 동 중에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한 동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개 동은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고 심지어 어떤 동은 36%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런 동도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조금 아깝다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을까를 보면 이 방역으로 일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2군데 있고요. 즉 방역은 해주셨는데 이분들 뭐 식사를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또 어떤 동은 공공운영비가 빠져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재료비하고 좀 신축성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은 80만 원까지도 책정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책정하지 않으셔가지고 100% 예산 소진이 안 된 경우가 또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공공운영비도 책정하시고 또 복구활동 보상금도 책정하셔서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쓸 수 없다고 하면은 약품을 미리 구입해 둘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소진이 다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천일동장 유보향입니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자율방역단 활동하시는 분이 활동보상금비,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빠지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최종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유보향 남천 1동장님을 비롯한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행동복지센터는 우리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다양한 시책 등 구정을 구현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늘어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수영구민 SUP 대회, 마을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화합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펼치고 있는 남천 1동을 비롯한 각 동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 주민의 공감하는 행정, 주민에게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가장 가깝고 든든한 행정기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통보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보향, 남천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회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의회 사무과에서 집행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 선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거쳐 총괄 질의 후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김미애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정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의회 사무과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의회 사무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미현 의정계장입니다. 손정화 의사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 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 2025년도 업무 계획,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 역할 수행으로 2024년 연간 회의 운영 실적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정례회, 임시회 등 총 6회 46일을 운영하였으며 85건의 안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과 의원 입법 활동 등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학습하는 의회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기간 위탁교육 및 국내외 연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새 수영지의 의정활동 자료 게재 및 수영구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구민의견 신청 게시판을 홈페이지 내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의정 목표를 구민 우선, 현장 중심 의정 구현으로 정하고 3대 역점 추진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 과제별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9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특정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통과 신뢰의 열린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관내 각종 기관 및 단체와의 의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의정 발전, 유공 구민 표창 등을 통해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 의정활동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수영구 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의회 10명에서 20명 내외의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려주고 민주주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4시 20분, 10분, 예, 16시 10분까지 의회 사무과에 대하여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의회 사무과에 대한 개별 질의를 마치고 총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에 대한 최종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김미혜 의회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의회 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 사무과는 2024년 75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기를 운영하며 의원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5분 자유발언 등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국내외 선진지 비교견학 실시, 국회 사무처 등 교육을 지원하며 학습하는 의회를 지원했으며 제9대 후반기 수영구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제9대 후반기 수영구의회가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18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과 의원 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통보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애 의회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을 마지막으로 긴 공직 생활을 마치시는 엄익현 의정계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